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 무엇을 매매할 것이냐 2편. 그러니까 요 1편 영상에 이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새로 상장된 국내 상장 미국 ETF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2편을 제작해 봤습니다. 2편을. 요 영상들은 다 링크 시켜 드릴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밑에 댓글들도 좋은 질문이 많으니까 댓글들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자, 시청 전 주의사항. 백테스트와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나의 투자 기록을 위한 것이며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투자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는 전문가와 상의 후 투자를 결정하세요. 요게 이제 2020년 1월 15일에 올린 영상이네요. 조회수는 19,000회. 연금저축펀드에서 무엇을 살 것인가. 실제 이 영상은 2019년 8월쯤에 제가 올렸다가 영상 올릴 때마다 전화해서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삭제를 해버렸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누가 좀 새로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올렸는데 올해 1월에 요 영상을 보시고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는 작년 8월에 2019년 8월에 요 영상을 보시고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이 약 100% 정도는 되겠죠. 자, 그래서 투자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날은 어제고 그 다음으로 좋은 날은 오늘이다. 단 미국 시장에서만.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이런 영상의 제목들은 밑에 링크를 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국내 상장 미국 ETF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킨덱스에서, 이 한국투자증권이죠, 그죠? 킨덱스에서 저렴한 운용 보수로 최근에 S&P 500, 나스닥 100을 상장했거든요. 타이거보다, 코덱스보다 운용 보수가 굉장히 쌉니다. 거의 SPY, QQQ 수준으로 운용 보수를 저렴하게 받아요. 요 상품 설명서 링크 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자, 요 내용. 직투, SPY, VOO, IBB, 그리고 QQQ, 그리고 팡플러스는 종목이 10개예요. 10개. 액티브 펀드입니다. 요것들은 전부 다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인덱스만 추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투 이것과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비슷한 것들을 비교해 볼 텐데, AUM은 Asset Under Management입니다. 즉 자산 규모예요. 운용 자산 규모. 부가 운용 자산 규모가 가장 크네요. 573 빌리언 달러네요. 빌리언 달러. 자, 간단하게 달러 원 환산하는 방법은, 자, 따라해 보세요. 만만은 억이고 만만만은 조다. 그러면 100 빌리언 달러, 100 빌리언 달러는 환율 1,000원으로 잡으면 원화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100 빌리언은 10억 달러죠. 그대로 이 한글로 적습니다. 한글로. 그리고 110억 달러는 1,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10 천억 원이 돼요. 110 천억 원. 이 천을 요 앞으로 보낼까요? 요 천을 10다음으로 보낼까요? 10다음으로. 여러분이 그 중고등학교 때 대수, 엘지브라 배우셨죠? 엘지브라. 그러면 요 문자 사이에는 곱하기가 다 생략되어 있다 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100. 자, 10 곱하기 1000은 만이죠. 만. 그러면 100. 만. 억은 만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만만은 억이다. 만만은 억이다. 만만만은 조다. 그러면 100. 만만만 원 됩니다. 그죠? 100. 만만만은 조라 그랬죠. 그럼 100조 원. 그래서 100 빌리언 달러는 100 빌리언 달러는 원화 환산하면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 이 출처는 이 깨봉수학이라고 이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미적분도 강의하시고 엘지브라도 강의하시고 그리고 지수 로그함수도 강의하시고 재밌어요. 심심할 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SPY, 부, IBB, QQQ. 요 위에 세 개는 S&P 500 추종하는 인덱스 ETF입니다. 그죠? QQQ는 나스닥 100 인덱스 추종하는 ETF입니다.
운용보수와 분배금이 이렇습니다. 일종의 배당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S&P 500의 시가 배당률이 이 분배금이 우리나라 1금융권 예금 이자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예금 들 바야 이런 거 하는 게 낫다. 물론 손실 위험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배당 따박따박 받는 게 예금 이자보다는 낫다. 자, 쭉 보셨죠? 그리고 팡 플러스 이 인덱스가 2014년 9월부터 이 인덱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되거든요. 이 인덱스가 CAGR이 32.56%예요. $10,000 투자했을 때 지금까지 54,000달러가 됐습니다. 54,000달러가. 자, 지난 요 기간을 왜 2011년부터 설정했냐면 가장 설정 기간이 긴, 운용 기간이 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2010년 10월 18일에 상장했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백테스트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로 했습니다. 자, FNGS라고 몬트리올 은행에서 운용하는 이 액티브 펀드가 있거든요. 이거는 설정 규모가 굉장히 작네요. 그죠? 우리나라 팡 플러스가 오히려 설정 규모가 더 커요. 그죠? 운용 보수도 싸고, 운용 보수는 비싸고. 43밀리언 달러네요. 자, 100만 달러가 10억 정도 되니까 430억 정도 됩니다. 그죠? 하지만 팡 플러스는 지금 2148억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따로 백테스트를 하지 않은 이유가 요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저기 국내 상장 미국 ETF들 그리고 미국 직투 ETF들 결국 패시브 펀드니까 요 추적 지수 그대로 추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액티브 펀드이긴 하지만 요것과 비슷하게 수익률이 나옵니다. 요것과 비슷하게 수익률이 나와요. FNGS는 올해 이 상장일이 올해 1월에 상장했거든요. 올해 1월에. 그래서 실제 올해 요 기간 동안은 CAGR이 69.31%네요. 코덱스 팡 플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것과 비슷하게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따가 상품 설명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AUM, 운용보수, 분배금, 그리고 각종 초기 투하 자금, 최초 자산, 그리고 최종 자산, CAGR, 표준 편차, MDD 다 확인해 보셨죠? 요 기간 동안. 그리고 팡 플러스 인덱스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데일리 MDD가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최대 낙폭,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그랬죠. 전고점 대비 최대 낙폭이 데일리 MDD가 마이너스 31%. 그런데 실제로 FNGS 운용하는 ETF의 MDD는 마이너스 11%네요. 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백테스트 한 게, 요 지금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거든요. 여기서 백테스트한 요 MDD 값은 월간 MDD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월간 MDD에 곱하기 2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데일리 MDD는 실제로 여기에 곱하기 3 해가지고 약 3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시고 데일리 MDD MDD가 얼마 안 되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곱하기나 곱하기 3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요 값을 이제 다 확인해 보셨죠. 그러면 이제 자, 시트 3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QQQ하고 킨덱스 나스닥 100 운용 보수가 제일 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요 세 개의 이제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자, CAGR은 이 QQQ가 지난 10년 동안 한 18. 아까 요 QQQ가 CAGR이 지난 10년 동안 18.85%라고 했죠.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CAGR 18%. 자, QQQ. 이 QQQ 이 18%는 토탈 리턴입니다. 분배금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미국 직투하고 연금저축에서 킨덱스를 할 것이냐, 타이거 나스닥 100을 할 것이냐 비교를 해보면 자, 미국 직투는 이제 이 CAGR에서 운용보수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연금은 CAGR에서 슬리피지 마이너스 0.1%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는 과세 이연과 세액 공제 효과가 플러스 1.7%의 수익률 정대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30년 투자를 할 거예요. 그리고 1달러는 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자, QQQ 보수는 0.2%예요, 그죠? 킨덱스 보수는 0.09%, 슬리피지는 0.1% 잡았습니다. 타이거
보수는 0.49%, 슬리피지는 0.1% 잡았습니다. 그럼 이 수정 CAGR, CAGR은 이제 다 18%로 잡았는데, 수정 CAGR, 보수 빼주고, 비용 빼주고,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가 요겁니다. 요거 1.7%의 세액공제 과세예연 효과. 그러면 킨덱스는 19.51%가 되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19.11%가 되네요. 최종자산, 최초자산. 요거는 거치식입니다. 거치식. 달러예요, 달러. 자, 이렇게 30년 운용을 하면, $10,000 투자해가지고, QQQ에 $10,000 투자해가지고, 30년 운용을 하면, 130만 달러가 되고, 킨덱스는 이렇게 200만 달러, 타이거는 180만 달러.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에서는 월 33만 3천 원, 그냥 1년에 400만 원 넣는다 그랬을 때 월 33만 3천 원을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30년을 이렇게 운용하면 30년을 운용하면 최종 자산이 QQQ에 투자했다면 45억, 킨덱스에 투자했다면 68억,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했다면 62억. 그리고 이제 일시 인출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 직투는 최종 자산 빼기 원금이죠. 그리고 소득 공제 250만 원 곱하기 양도소득세 22% 하면 9억 7천만 원 세금이고, 자, 킨덱스에서는 연금을 일시 인출하게 되면 원금 수익금 합해가지고 16.5% 세금 낸다 그랬죠. 그래서 11억 원 세금 내야 되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10억 원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후 금액은 요렇게.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그래서 많이 벌었으니까 일시 인출하면 세금은 많이 내지만 최종 자산은 그래도 세후 금액은 연금저축이 미국 직투보다 훨씬 많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도 연금저축이 훨씬 많다. 왜냐? 세액공제 과세예연 효과 때문에 수익률이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최종 자산이 이렇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더라도 세후 최종 자산은 연금저축이 미국 직투보다 훨씬 많다.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자, 다 살펴보셨죠?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